자, 반드시 우리가 그 은행 업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은행을 포함해서 이런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제 업무들을 인터넷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웹에다가 뭐 인증서뿐만이 아니고요, 무슨 보안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무자비하게 이런저런 이제 것들을 많이 깔게 하죠. 그게 실질적으로 뭐 쓸데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사실은 이제 PC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주고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뭐 보안이 적용됐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보안이라는 거를 또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이제 뭐 유연성이나 아니면 뭐 신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가치들을 이제 상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뭐 최근 들어서도 이제 인증서 같은 게 뭐 공인 인증서에서 공동 인증서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도 아직도 그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보안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설치하면서 이 쓸데없는 일들로 인해서 업무를 지연시키고 아니면은 사용자의 PC를 망가뜨리는 그런 이제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접속이 안 돼서 뭐 온갖 오류를 다 이렇게 뿜어내서 뭐 본인들도 해결을 못하는 오류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가끔 쓰는 건데 이 가끔 쓰는 것 때문에 뭐 이제 자주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PC를 뭐 따로 장만할 수도 없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애매하게 뭐 이렇게 되는 PC, 내가 PC가 여러 대면은 어떤 데서는 되고 어떤 데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아서 이런 골치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은행들이 윈도우즈에서만 또 이제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오픈 뱅킹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맥이나 다른 데서도 되지만 꼭 윈도우즈에서만 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윈도우즈 PC를 한 대 장만하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PC를 한 대 더 장만해야 되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실은 이제 테스트용으로 윈도우즈 10을 다운로드 받게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60일짜리거든요, 보통.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는 2021년 5월 16일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설치 파일이에요. 이거는 PC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건데, 가짜 PC, 그것도 가상 PC라고 하죠. 그래서 PC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윈도우즈를 설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윈도우즈 라이센스를 돈 주고 확보해서 PC는 실제 PC는 하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윈도우즈가 돌아가게끔, 그래서 가상 PC를 만들어서 실제 PC에다가 또 다른 PC를 추가적으로 쓰게 해주는 기능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두 대의 PC를 쓰는 거지만 내가 물리적으로는 한 대의 PC만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쓰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개발자들을 위해서 개발정으로 그 윈도우즈를 그 연습용으로 테스트용을 한번 쓰기 위해서 이 가상 PC로 한번 써라. 그래서 이거를 매번 갱신해 줍니다. 이게 나중에 내가 쓰던 게 만료기간이 돼서 더 이상 쓸 수 없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또 새롭게 설치해서 쓰면 됩니다. 아니면은 윈도우즈 프로 버전에는 또 샌드박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샌드박스 기능은 또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온라인 뱅킹 같은 걸 쓰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 가상 머신을 쓰는 환경을 추천하는데, PC에서 가상 머신을 쓸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여기 그 네 가지를 다 만들어 놨어요. 원래는 설치 파일을 받아서 내가 가상 머신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윈도우즈 10 USB나 이런 설치 파일을 주문을 해서 그 파일을 갖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가상화 소프트웨어만 내 PC에 설치되어 있으면은 알아서 내가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맥 같은 데서 쓰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저는 이 버추얼 박스를 이용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준비물이 뭐냐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윈도우즈 10 가상 파일, 이미 만들어진 가상 파일을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받습니다. 저는 여기서 버추얼 박스를 쓸 거기 때문에 이 버추얼 박스용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이게 20기가가 됩니다. 이게 압축 파일인데, 압축 파일을 받고 압축을 풀면 됩니다. 20기가니까 그 적당하게 어느 정도 시간인지는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한번 이제 받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박스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이 virtualbox.org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기 운영체제에 맞게 이제 받으면 되겠죠. 요거를 받는데 요것만 받지 말고요. 요 다운로드 버추얼박스 6.1이라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하는데, 여기 하나 더 우리 그 다운로드 페이지에 보게 되면 요 중간에 보게 되면 여기 버추얼박스 6.1.18 오라클 그러면서 익스텐션 팩 확장 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설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버추얼박스 메인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이것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 나중에 버추얼박스가 뭐 6.1.18인데 현재는 이게 또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또 다시 여기 들어와서 이것도 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매번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버추얼박스로 만들어진 가상 PC하고 원래 그 가상 PC를 보유하고 되는 원래 PC, 그걸 호스트 PC라고 하는데, 그 간을 좀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설치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다 다운로드 받고 이제 설치를 다 하게 되면 이제 버추얼박스를 실행을 시키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 파일은 이미 받아놨잖아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미 가상 머신을, 가상 기계를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열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파일 메뉴에서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라는 걸 하는 거예요. 원래 설치 파일이 있을 때는 새로 만들기를 해야 되고, 지금 설치 파일이 아니고 만들어진 걸 갖다다 쓰는 거기 때문에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확인하게 되면 이런 창이 하나 떠요. 그러면 가상 시스템이 어디에 있냐? 로컬 파일 시스템 우리 다운로드 받아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아놓은 그 파일을, 그 압축된 파일을 풀어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파일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게 되면 확장자가 OVA라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불러오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이미 만들어진 세팅이 다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고쳐야 될 거는 이 기본 폴더라는 게 있잖아요. 요 기본 폴더를 여기 눌러서 이 만들어진 이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실제 하드디스크를 만들 건데 그거를 어느 폴더에다가 만들 건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든 다음에는 여기 만들면은 vmdk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OVA 파일은 지워버려도 돼요. 나중에 그 여유 공간 생각하고, 그 다음에 C 드라이버 같은 경우를 용량을 조금 관리하면서 적게 쓰는 사람들은 요 위치를 다른 것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 드라이브로 버추얼 디스크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럼 이 만들어진 VM 버추얼 머신 디스크를 거기다가 넣겠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나중에 한번 손볼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세팅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가져오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면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OVA 파일을 그 VMDK 파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 과정인데 지금 7분 남았다고 되어져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또 늘어나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다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다 끝나면은 이렇게 WinDep 2102 evol이라고 쓴 거는 이제 평가판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요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이 만들어진 이 가상 머신의 여러 가지 내역들이 오른쪽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시작을 눌러도 돼요. 시작을 눌러도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은 이제 시스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조금은 이제 뭔가를 좀 손봐주는 게 좋은데, 제가 경험적으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설정 버튼을 눌러 가지고요. 일단 이 다른 건 놔두고 제가 이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스템 부분에 들어가면 기본 메모리가 2048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좀 늘려주고 부팅 순서에서 플로피라고 하는 거를 빼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 메모리는 4096으로 해주는 게 좋고, 내가 좀 여유가 없다 그래도 2기가는 되게 그렇게 해놓으세요. 지금 기본이 2048이잖아요. 이건 놔둬도 되고, 가급적이면 4096 이상으로, 저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너무 많아버리면 호스트 PC에 있는 메모리를 뺏어버리기 때문에 적당하게 일단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096 이상 해주는 게 좋고, 부팅 순서에서 플로피는 빼주세요. 빼고, 그
그 다음에 프로세서 부분이 있는데 기본값은 CPU 한 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CPU가 넉넉하면 기본 4개까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 4개. 그러니까 원래 나는 4개다. 그러면 그래도 2개 정도 이제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파란색 부분이 있고 빨간색 부분이 있는데 파란색 정도까지는 내가 좀 해도 괜찮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많이 해줘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내가 일단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USB 컨트롤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기본값은 USB 1.1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USB 3.0으로만 해주세요. 이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윈도우즈 이미지 파일을 제공할 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버추얼 박스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세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세팅이 원래 여기 보게 되면 뭐 2048메가에다가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를 좀 이런 식으로 프로세서도 4개고 이렇게 쭉 바뀌게 되죠. 이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제 설정이 끝났으니까 위쪽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PC를 켜면 부팅이 되는 것처럼 이 버추얼 박스 창에 윈도우즈가 하나 시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고 위에 보게 되면 만내창 같은 게 뜨죠. 저런 거는 X를 눌러서 그냥 없애버려도 돼요. 그러면 계속 부팅이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진짜 PC가 아니기 때문에 내 PC의 성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은 이상 이게 좀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서 부팅이 되는 걸 확인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더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뭐 설치할 때처럼 무슨 뭐 국가를 선택하고 키보드 선택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부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라는 이름으로 로그인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 자, 이거는 평가판이고 64일 동안 지금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떠 있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제 영어로 나오게 됩니다. 좀 기다리면 제일 하단에 그 엣지 웹브라우저도 뜨고, 그 다음에 뭐 탐색기도 뜨고, 이런 식으로 메뉴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고, 바탕화면에 있는 뭐 윈도우즈 뎁 센터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것들은 이거 다 개발자들이 테스트용으로 쓰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돼서 윈도우즈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일단 이것도 경험적으로 저 위에 장치라는 걸 눌러서 게스트 확장 CD 이미지 삽입이라는 걸 눌러주세요. 눌러서 그러면 CD에 아까 확장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짜 CD에 그러면 이제 확장 CD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설치해 주는 게 좋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뒷단에서 아주 스무스하게 호스트 PC 위에서 이 게스트 PC라고 하는 이 가상 머신을 잘 쓸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 위에 있는 파일, 머신, 보기, 입력 이런 것들은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한글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뜨는 거고, 그 안에서 뜨는 윈도우즈 자체는 지금 기본적으로 영문 버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문 버전으로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한국 버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고 세팅에 들어갑니다. 세팅에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서 처음에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타임 랭귀지 부분 이쪽에 들어가서, 자, 시간을 지금 보게 되면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 되어 있죠. 미국 태평양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를 또 서울 한국 시간으로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죠. 바꿔주세요. 바꾼 다음에 이제 랭귀지 부분에 들어가서 이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Add a Language, 그러니까 언어 추가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서 한국어를 검색한 다음에 한국어를 이렇게 선택을 해줘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국어에 관련된 거 뭐뭐뭐를 설치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이거를 다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해줘야 되는 게 그 랭귀지 팩, 언어 팩은 설치해야 되고, 이 언어를 전체 윈도우즈를 구성하는 언어로 바꾸겠다. 그게 set as my Windows Display Language니까 이렇게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TTS 기능이라고 하는 텍스트 스피치 기능이라든가, 그러니까 문자 인식 기능이죠. 그 다음에 필기 인식 기능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가상 머신은 가급적 가볍게 써야 되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인증서나 보안 업무가 필요한 은행 업무에 쓸 거기 때문에 뭐든지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위에 있는 위에 두 개만 선택을 하고 인스톨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좀 기다리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기다리라고 나오고, 이것도 뭐 PC에 따라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좀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로그아웃 할 거냐, 사인아웃이 로그아웃 하는 거예요.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아웃해서 다시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도 패스워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휴지통도 한국어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라이선스가 64일 동안 유효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로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는 뭐 크롬 이런 걸 설치해서 써도 되고요. 크롬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저 아래쪽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같은 걸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쓰면 되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은행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라 그러면 설치해서 쓰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 할 때만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여기서 제공하는 파일들만, 은행에서 설치하라고 하는 것들만 설치해서 쓰면은 괜찮은데, 우리가 인증서를 써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공인인증서라고 썼던 것들, 요즘엔 공동인증서, 인증서를 써야 되게 되면 인증서 파일이 PC에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거는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은행에 들어가서 재발급을 받아서 이 PC에 설치해도 되지만, 이 PC에 설치해 놓게 되면 이게 나중에 60일 지나서 이게 라이센스가 없어질 경우에는 이거를 또 새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런 걸 쓰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그 USB 같은 그 이동식 디스크에, 휴대용 디스크에다가 인증서를 하나 복사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카드 리더기에 USB 포트나 이런 데다가 꽂을 거 아니에요. 꽂게 되면은 그걸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메뉴 위쪽에 보게 되면 장치에 USB라는 걸 누르게 되면요, 이 PC에 설치된 USB 장치들이 쭉 뜹니다. 뭐 프린터가 있으면 프린터도 떠요. 그래서 우리 가끔 보게 되면 증명서 같은 거를 또 인쇄하기 위해서 여기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프린터를 연결하면 되고, 내가 카드 리더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 카드 리더기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연결 안 돼 있다가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연결해서 쓰면 됩니다. 뭐 프린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게 될 수도 있어.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이 안에서 가상 머신에서 뜨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는 파일 탐색기를 열어보게 되면 로컬 디스크하고 이제 가상 CD가 나오는데, USB를 연결하면 이렇게 USB 드라이브가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인증서가 이동식 디스크에 있다. 그럼 거기를 찾아올 때는 여기에서 활용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좀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뭐 사용 방법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일반 PC처럼 여기에다가 뭐 설치하고 싶은 거 다 설치해서 써도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이 속도도 느리고 좀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걸 하게 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 여러 가지 그 쓸데없는 보안 프로그램들을 내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PC에 설치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좀 짜증이 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 윈도우즈를 또 따로 설치하는 것도 그 라이센스 문제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가끔 한 번씩 이거를 재설치해주고 재설치해줘야 되는 그런 복잡성은 있지만, PC를 조금 더 깔끔하게 쓰고 싶고, 아니면 또 이런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종료를 해서 닫게 되면 그냥 PC의 전원 버튼을 눌러서 끄듯이 꺼지게 되고, 다음번에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했던, 우리가 뭐 보안 프로그램 깔아놓은 게 있으면은 그게 그대로 다시 써서 쓰던 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라이센스가 다 이제 종료가 되면은 그냥 처음에 우리 만들어 놨던 그 상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만들어 놨던 거에서 해당 가상 머신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눌러서 싹 없애버리면 됩니다. 전체를 없애버리고 또 처음에 하던 것처럼 다시 만들어서 사용하면 그대로 또 새로운 PC로 다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